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세력과 미국의 자유세력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등장했던 프랑크푸르트 학과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와 문화는 동등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치관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과거와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을 배경으로 얼굴을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은 오레쇼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토지를 구성한다는 유지의 보호서를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에 세계 경제 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가 있는데 제목은 디지털 에이전시의 전개 데이터 중개물의 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디지털 신분증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에는 의료보험 기록, 건강감식이 데이터, 전화번호, 은행계좌,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여행을 할 때는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예약을 하고 세관을 통과하고 선거, 소셜미디어, 그리고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요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되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기계의 대의 분석이 되고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 즉 WF는 대한신용평가라는 이름의 평가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회신용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법원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심지어 개인의 신고 또는 관찰을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수입하고 분석을 해서 점수를 환산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보도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 무료 병원 검진, 그리고 난방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점수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비행기나 기차표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감점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교통위반 결함이 있는 제품 판매 대출금 이사관에서부터 그리고 지나친 온라인 게임 그 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 2014년 6월이 시작되니 시스템상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고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은 개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계를 통한 인간과 기술의 연결을 의미하는 신체 인터넷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랜드 연구소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 인터넷, 다시 말해 IoB는 살상 생태계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입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이다. 우리는 신체 인터넷을 모든 장치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한 권위적인 국가 권력의 등장을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시국가는 IoB 데이터를 사용해서 독재적인 정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IoB 채택이 증가하게 되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잠재적인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소속의 중인 요샤원은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의 기관, 그린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능 신체 인터넷의 시대다. 이것은 인식과 삼키거나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우리의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엄청난 양의 건강 관련 정보를 생성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솔루션 가운데 일부는 사물 인터넷의 확장이다. 그러나 신체 인터넷은 인체와 건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에서 법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기회와 문제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여건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은 설립자인 클라스 슈밥이 지난 2013년에 제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모하게 하는 기술의 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건대 문제는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여러 정부들이 이미 동참해 있는 상태입니다. 리셋이 정말 절실한 그런 때라고 말했습니다. 건대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슈 슈가 이번에는 중국을 극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현재 그레이트 리셋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의 동경이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인 독재 덕분에 적은 돈으로 녹색 경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하퍼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독재 정권을 꿈꿔야 하는 유연성을 말했던 적이 있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영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를 제안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은 미래의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힘든 문제로 노동력 포럼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발 하라리입니다.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늘린 후에 지난 팬데믹을 통해 자리 잡은 기본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이뇨 노동자의 관심을 메타버스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회사의 인원을 메타버스로 변경했던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저커버그의 경우에도 세계 경제 포럼의 영글로벌 리더 출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미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순환 4단계설을 주장해왔던 대표적인 세대 이론가입니다.